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또 방송했던 것도 뒤져봤는데 특징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채널 분들이. 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대체 뭘까? 달팽인가? 골뱅인가? 다슬기처럼 생긴 그 형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네네네. 흥국생명 빌딩 앞에 있는 해머링맨, 망치질하는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도심 속에서 어떻게 예술이 만나는가, 그 공공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 그게 바로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미움을 받는 작품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작품이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 한복판 아마멜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어글리하다, 예쁘지 않다, 고철 덩어리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도 많았었어요. 실제 추락한 비행기에 엔진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미술 작품도 생명과 같아서 공공의 장소에 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 있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공미술의 목적이 우리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굳이 찾아가야만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본다면 길거리에 이런 공공미술들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삶에서 미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좀 너무 얘기하신 대로 너무 삭막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섬 제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또 독특한 지역 문화, 해녀 문화라든지 그런 공동체적인 문화를 잘 보존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공공미술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미 선생님, 혹시 제주에는 어떤 공공미술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알뜨르 비행장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뜨르는 사실 평범한 농작지였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군사 전초기지로 조성이 되었고 또 이 옆에는 서달 오름이라고 해서 4.3으로 인해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이런 것에 대한 기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자를 기린 유적지 또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이 공간이 주는 지역적인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제주 비엔날레, 그러니까 미술 국제 행사로 일환으로 이제 이곳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선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병곤 작가의 파랑새라든지 또 경납고 안에 이런 제로센 전투기를 형상화한 박경훈 작가, 강문석 작가의 작품들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예술가들이 군사기지로 쓰였던 이런 흔적들을 활용을 하면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아픔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치유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끔 하는 이런 행위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역시도 이 알뜨르 작품들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들이 아니었으면 이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였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좀 더 젊은 층들이 이런 일제의 역사를 좀 더 쉽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더 문화예술을 통해서 더 널리 알 수 있었던 이런 역사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애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아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알게 돼서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대 작가님, 네네. 작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공미술 작품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좀 자랑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을까요? 제가요? 네, 제주 와서 제가 네. 여기 한 9년 차 정도 됐는데 사실 정말 너무 많은 일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아, 네. 끼어서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제일 또 자랑거리는 저희 조천에 선을분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학부모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15년에 그 커다란 벤치를 설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좀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좋아해 주시고 나무 밑에 누웠을 때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조성이도 좋은 공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이제 벤치에 누워있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자부심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저런 자랑거리를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네. 또 직접 참여하신 작품 말고도 네네. 혹시 알려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우연히 제가 활동한 지역이 약간 제주 동북부 지역이었다 보니까 우연히 마을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제 발견해서 관심이 가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김영에서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마을 곳곳에 벽화처럼 작품들이 그냥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뻔한 작품 아닐까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깔끔하고. 네. 이 작품이 되게 친숙한 게 제 네네.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 근데 네. 부산에도 이런 유명한 벽화 마을이 있잖아요. 네, 네. 감천문화마을이라고. 그 아름다운 벽화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제주에도 이렇게 작품에 아름다운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필 이 작품의 이름이 아, 네. 고장난 길이라고 네, 하네요. 네. 뭐가 고장났다는 건가요? 이 정식 작품 명칭이 GNG 아트빌리지 고장난 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고장난 길이라는 뜻은 제주어로 이제 꽃이 핀 길. 아, 네, 네. 네. 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더 재밌는 거죠. 아. 네, 그리고 GNG라는 건 이제 김영의 그 이니셜을 딴 거였고요. 이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던 팀이 다시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김영의 이제 옛날 집을 개조를 해서 이제 금속공예 공방을 썼던 팀이 여기에 김영이 좋아서 이주해 와서 살다가 이제 마을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네. 또 그 마을을 사랑했던 팀이라서 좋은 프로젝트를 했고. 이름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해녀 할머니의 모습이나 물고기의 모습을 좀 꽃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정말 예쁘게 잘 꾸몄어요. 물론 이제 현지 주민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싫은 소리 하신 분들은 이제 녹이 슬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 작품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하셨지만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네. 이제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론 대부분의 작품은 그런 녹이 안 쓰는 재료를 썼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녹이 쓰는 작품을 쓴 게 있어서 녹이 쓰는 게 좀 문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론 관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의 그런 지역적인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바다가 이제 접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염분으로 인해서 사실 그 철들이 굉장히 잘 녹이 새고 사실 작가님이 더 서두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제주의 또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인한 것들이다라고 본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역성에도 잘 맞고 그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물도 이제 뭐 일반 대중적으로 관광객이나
작품이나 현지 주민들이 보셔도 이렇게 괜찮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작품의 퀄리티도 굉장히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품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 네.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있을 만한 작품일까? 네. 그리고 그 형태가 너무 기하학적이고 거대해서 그냥 깜짝 놀랐었는데 좀 질투가 났었는데 질투가 났었는데 그 이오테우 해안에 가시면은 이렇게 양쪽 방파제 끝에 네네. 빨간 등대, 하얀 등대로 조랑말 모양의 그것도 공공미술인가요? 네. 어머. 사실 아까 뭐 여러 가지 공공미술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대형 토목 프로젝트에도 이런 어떤 기념탑이나 공공미술을 가끔 설치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례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등대 역할도 하지만 이제 어떤 관광지인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 상징인 여기는 그런 걸. 인싸들이 많이 가서 사진을 많이 찍는 핫플레이스거든요, 네. 사실. 근데 배경- 여기가 공공미술이라는 거는 처음 한 사실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네.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 두 분의 작가분들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좋은 작품을 하신 것 같고 사진에서 이미지를 보시듯이 주변 제주도의 멋진 바다, 하늘, 풍경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삭막할 수 있잖아요. 허전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없었다 그래서 원래 없었다면은 사실 못 느끼지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 차이가 크죠. 그쵸, 그쵸. 굉장히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을 그러니까 김영과 이유태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작가님의 작품까지. 근데 저는 사실 이 말등대를 보면서 수백 번을 사실 저는 봤거든요. 이곳에 살면서. 근데 이런 말등대 같은 경우야말로 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좀 장소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 공공미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남희 선생님께서 보실 땐 어떠세요? 지금 저도 이제 두 분 선생님 제주에서 직접 보시고 선정해 주시는 작품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단 생태적인, 그러니까 제주의 환경을 고려한 작업들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이오테우에 있는 두 작업은 사실 되게 경쾌하면서도 단정해서 이게 이런 정도의 작업이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이 없겠다. 왜냐하면 자연하고도 어울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되게 이런 전체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공동체 문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제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실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뭔가를 같이 협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단위별로 묶여줄 수 있는 곳이 그 제주도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가들이 어떤 자연 안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많이 이제 좀 소개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입춘에 한 해의 애군을 맞고 풍년을 기원하던 풍농제, 탐나국 입춘 굿놀이. 지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 사업으로 5개 대상 지역이 도심 속 미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주섬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들을 설치하며 제주의 표정을 입히고 있는 공공미술 사업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역사적
측면, 이렇게 사회문화적 측면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렇게 이끌어낸다면 그 자체가 제주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재정적 뒷받침은 뒤로 하더라도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작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게 사실 있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의 리즈 시절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당시에도 마을과 어우러지는 좀 스토리가 있는 공공미술 작품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000년대 후반을 살펴보면요. 당시 벽화 중심의 공공미술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유형이 되게 많을 텐데 왜 벽화가 그렇게 유독 많은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깜짝 놀라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벽화가 이제 뭐 작가 입장에서건 뭐 주체 공공이든 마을 입장에서건 싸게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설치라기보다는 이제 그리기가 또 재미있는 어떤 메시지,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마을 전체를 또 하는데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걸 선호를 했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뭐 성공 사례들 그런 거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벽화라는 게 어떤 예술 전 장르 중에서 가장 쉽게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아까 김기대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협업이라는 거예요. 벽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에 잘 띄고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적인 어떤 그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벽화를 하면서 김천인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사실 전국 곳곳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트 인 시티. 그러니까 도시 속 예술이라는 프로젝트가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에서 대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벽화가 등장했던 셈이고요. 걸매 생태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서귀포시 천지동. 지난해 여름 이승택 대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펼친 곳입니다.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리고 간판도 새롭게 꾸미면서 마을 분위기를 한층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너무 좋은 거고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관람 오신 분들이 이 그림 보면서 감동해 나가고 사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묻고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분기가 워낙에 좋은 작가예요.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시작이 2007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작가님들이나 어떤 이런 개별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공공미술이라는 화두가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제주도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진짜 친구 아들이고 뭐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도에 이 지역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 작업을 구워서 벽에다 붙여놓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름들이 제 친구, 요 동네 사는 제 친구 아들이고요. 하여튼 이름들이 전부 다 이 동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2007년 작업이니까 14년 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이 개별적인 작품 하나하나가 작품성이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기억을 향후에 이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공공미술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사실 제주만의 공공미술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역사에 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성공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실 그 공공미술의 장소성과 공공성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술이 도시 안으로 와서 공공의 장소에 왔을 때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공동체들의 바람과 그 공동체들의 컨디션,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011년도에 그 국가 프로젝트로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2011. 행복 만들기. 네.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였는데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경북 영천의 별별 마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혹시 이름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저는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네. 경북 영천이 이제 복숭아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고, 굉장히 이제 사실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공간이라서 이제 농업 베이스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빈집도 많았고, 마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들만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가, 미술감독, 박수진 미술감독이 예술감독으로 들어가셔서 건축과 그다음에 작가들과 협업해서 그 수개월간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빈집을 공동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한 공간은 마을 박물관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공간은 실제로 사랑방처럼 모여서 서로의 얘기들을 주고받는 파티의 공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장소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이 얘기들을 잘 풀어내면 무엇이 장점인가, 그건 사실은 지역이 다시 살 수 있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경북 영천의 경우는 저희가 2011년에 프로젝트를 해서 2015년에는 공동체끼리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파티도 하고 또 살롱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까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의식하고 공동체 기반의 공공미술이 가야 될지의 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공공미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무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뭐 예술제라던가 혹은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공공미술이 될 수 있는 거군요. 형태가 없어도. 사실은 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체험을 만들어드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또 교감하고 교류하고, 여기까지가 공공미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가치 또는 정서적 가치에 대한 교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물질적인 형태로 너무 영구적으로 그 작품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모든 공간이 너무 빼곡히 차겠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작품을 위해서 그 공간이 제거되기도 하고, 그런 유무형의 작업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고 교감될 수 있는 것, 그런 방식이 이제 공공미술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저희는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랜드마크성 또는 이제 그 뭔가 예술 작품이 더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지역 재생이 함께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1980년대에 출발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공모 방식으로 건축과 디자인을 그 지역을 바꾸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네, 뭐 자격이 자격이 된다면 예술 활동을 하는 대부분은 조건에, 건축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고 있고요. 뭐 제한은 없지만 충분히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공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구마모토는
제주도는 그런 아트폴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만으로도 사실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찾아가는 공간이 됐고, 심지어 그때 이제 굉장히 실버 세대들이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고령 세대들이 그런 관람객들을 위해서 블락구라고 하는 데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것들까지도 소일거리가 개발이 됐어요. 말하자면 예술이 들어가서 지역을 바꾸고 지역민들에게 할 일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기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로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은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살아있는 예술인 거죠. 마을 주민과 작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한다라는 그 공공의 의미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제주 공공미술에서도 특히나 이 공동체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만의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 제주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 그 사업이 추진된 계기를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2020년 저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손잡고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렵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이제 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예술인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 뭐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 취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나 사실 일부에서는 너무 이것을 추진하는 기간이 짧고 또 그걸 공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각종 잡음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이 제주가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시화된 결과물로 남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는 형태, 아카이브하는 형태로서 작가들을 모집했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도에 굉장히 유명한 팔경이 있잖아요. 우도 팔경이라고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예술을 만들어내고 곳곳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9번째 우도의 풍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우도 구경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이거 사진 찍어야 지난번에 찍은 사진. 예? 잘해볼까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다 마음에 들죠. 이분들이 우도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거기 사셨잖아요. 그죠? 삼촌도.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공부도 못하고 그 시절에는 너무나 곤란하게 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젊은 때는 사진 찍으려 바닷가에 내려오면은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막 욕했어요. 첫눈 바다에 우리 해녀질을 하니까 찍지 말라고, 왜 간판 안 배우려고. 좋은 간판. 이를 와서 찍어줘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민들과 만나서 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 참여형 예술 아카이브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화 작가로 구성된 리서치형 예술 아카이브가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뭐예요? 도록. 그 작가들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 담은. 어이구, 이 귀한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니, 우도에서 한 일이고 우도 주민들이랑 같이 한 일들이라서 공공미술 의미도 좀 살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와, 그 석양 노을을 이렇게 그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목은 그리움. 지도. 네, 그리움 지도 서광리. 지금 이제 여기 문화 활동이, 문화 생활이 참 빈약하거든요, 우도에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네, 생소한 느낌도 들고, 막 가슴이 뛰어요. 서광리에 비치는 노을이 참 예쁘다고 해서 그 노을이랑 그 산호사 해변에서 바라보는 제주 오름 군락을 중심으로 서광리를 표현한 지도 작품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뭐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주민과 예술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저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취했던 것은 증여와 환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물로 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게 다시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으로 되돌아오는 걸로 새로운 공공성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은 어디구만 일만 쉬고 일만 쉬고 남이 쓰고 이제 우리 다섯 번도 금악담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예술가와 기획자와 행정 전문가 7명이 금악에 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형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밭담에 피어 있는 것처럼을 형상할 텐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이 작업을 하게 된 가장 출발점은 주민들이 원하셨던 미술, 우리 동네 미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벽화였었어요. 새로운 어떤 벽화에 대한 제안, 그리고 우리가 예술가들이 하기에도 재밌고 주민들도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동네가 좀 화사해지고, 그리고 금악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던 들꽃이라는 게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게끔 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악담 예술 프로젝트는 공동체 주민 참여형이어서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3차례 진행을 하였고요. 그 워크숍에는 금악에서 나는 작물들을 가지고 만두를 같이 빚어 먹거나, 금악에 나는 들꽃들을 가지고 들꽃 꽃꽂이를 하거나,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 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저희가 그래서 그 수집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금악 책, 금악 달력, 금악 스티커, 그다음에 금악 돌담을 들꽃으로 꾸미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금악에 다니시는 차들만 이렇게 번쩍번쩍 벨롱벨롱 딱지입니다. 벨롱벨롱 딱지. 덕분에 좀 편안히 다니니까
고마워. 저희가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어떤 정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마을 분들이 스스로 이 자신의 삶에서 미를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스스로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어떤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거기에서의 어떤 공공성과 미술이라는 것에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과 작가분이 그러니까 장인 정신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냐, 그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포커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불미보존회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후견이 가장 미끈하게 미끈 좋다면은 여기로 이제 샘물을 넣으면은 이거 얼마? 뭐? 맞아요, 좀. 어차피 버릴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술인하고 우리 전통 미술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더 좋은 우리 덕수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덕수리 마을을 뭐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덕수리 마을 주민들이 자긍심도 있고 되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 105동 마을 중에 10개 마을을 좀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이제 작가 예술이 시선을 본 작품을 이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부목마을에 오래오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쓰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귀포 105개 동의 마을 중에 10개 마을을 좀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그리고 리서치 기록을 하고 하면서 10개 마을을 이제 10분의 작가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형, 공동체형 그런 프로젝트로서의 공공미술도 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지게 되는데 박남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미술관에 가면 좋은 작품들도 보지만 좋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시고 정리하시면서 아마 제주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미술의 역사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공공미술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좋을까요, 작가님? 그거는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 네, 일단 토스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건물 앞에 작품인데 하트에 사과에 날개 그다음에 꽃.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비판할 것 없고 그냥 뭐 예쁜 건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쵸. 그냥 네. 뭐 널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네. 그런 식의 작품들은 저는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왜 이 작품이 생겨났는지, 거기서 자라난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작품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겸손을, 뒤늦게 겸손을.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남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근 공공미술이 좀 바라봐야 할 목표, 혹시 뭐 성공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공공미술이 저희가 이제 이미 장르로서의 공공미술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제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미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공동체의 장소에 있으니까, 공공의 장소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공동체의 시공간이 녹아있고 공동체의 고민이 녹아있는 그런 태도들, 아까 말씀하신 작가적 태도들이 좀 있으면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개발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거나, 또 공공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공공미술, 뭐 테마파크든 그런 건 이미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더 아까 저희가 후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지역성, 그 사는 사람분들의 어떤 삶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거에서 파생된 작업, 미술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제주도가 문화예술 섬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공미술은 흔히 우리가 지붕 없는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제주도가 진정한 문화예술의 섬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공공미술을 앞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자리와 같이 활발한 소통이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미술에 대해서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그 세 분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 분께 좀 배우는 입장이 돼서 학생 같은 마음으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공공미술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